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 서울시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걸 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자리를 제2국무회의다 이렇게 추켜 세웠고 이 자리에 누가 참석했냐?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참석을 했거든요. 정원호 구청장 요즘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3선이고 다음에 이제 그 3선 제한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이제 광역으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노리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인데 이제 아마 당내 인지도나 이제 당내에서 알려진 게 좀 없다 보니까 아마 뭐 되겠어 이런 좀 회의론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행정가 출신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먼저 한 게 아니고 성남시장을 2번 하고 경기도지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2번 하면서 그렇죠. 당대표까지 2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정원호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에서의 검증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아마 유심히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저는 뭐 정원호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이 이제 경선이 좀 벌어질 텐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네.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운 선거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보면은 아니, 당 지지율도 더블 스코어하고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은 당보다도 1.5배가 더 높은데 왜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어려운 거냐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약간의 그 오세훈 때리기식으로 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려운 선거다. 그럼 그게 왜 어려운지를 좀 저는 명확하게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의 해결책이 오세훈 때리기로 저는 절대 극복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오세훈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민주당이 왜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당이 더 사랑을 못 받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는 좀 성찰을 해서 그걸 고쳐야 전 서울시장 선거도 넉넉하게 이기고 지방선거 대승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저는 문제의 분석과 원인 진단 그리고 해결책 요거를 조금 민주당이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은 어제 이제 그 테이블이 주빈 테이블이 있을 거잖아요. 대통령이 앉는 거기에 대통령 김민석 총리 앉고 정원호 구청장이 앉았다는 거. 명분은 뭐냐면은 창의 정책 우수 자치구 사례로 뽑혔다 요건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앉는 테이블에 서울시장 후보 중에 유일한 구청장을 앉혔다. 요거는 약간 정책 해석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이를테면은 오세훈 시장도 앉았고 박형준 시장도 앉았고 우리가 왜냐면 광역단체장 큰 데다 앉으니까 네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이 앉아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울시장에 이제 이렇게 좀 뜻이 있거나 자천타천 얘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내정된 예. 거야? 약간의 내가 민감하게 아니었어, 보는 이런 거. 분들이 예. 민감하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누구를 밀거나 당연히 뭐 그것도 그렇겠죠, 조심해야 되지만 당연히. 그러지 않는데 최근에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서울시장 일종의 잔혹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게 오세훈이 4번을 이겼어요. 민주당 후보를.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까지. 그런데 그러니까 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있는 분들이죠.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그럼요. 뭐 다 훌륭하신 분 당대표도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때가 맞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뭐 그런데 근데 민주당에서 이겼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시장에서 그러니까 조순, 고건, 박원순이에요. 사실은 이게 꼭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일종의 외부 영입이거나 아니면 행정가적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정치인보다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또 뭐 미는 사람도 있고 정원호를 미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중충적으로 지금 물 밑에서는 움직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의미부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번뜩 든 생각이 박수현 씨. 네. 우리 신인규 대표 어떻습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아직 안 되죠. 아직 왜 안 돼요? 아니, 지금 왜 안 돼? 왜? 인규형도 되죠.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아니 인규형도 되는데 저는 인규형이 서울시장도 어울리지만 네. 약간 조금 경기도권에서 더 지역을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아 경기도권에서 지역을 살려준다. 네. 그게 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 자리를 어떻게 한번 싹 해가지고 경기도 말이죠. 자리를 예. 어때요? 뭐 이사 가라는 거? 저는 서울 시민이기 때문에 마포에 살고 있거든요. 네, 서울에 보니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주변에서 사실 출마하라는 권유가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이고 본인도 지방선거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 근데 뭐 저는 사실 제가 뭐 방송 활동도 하고 또 제 뭐 본업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정치를 전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네. 그 고민을 많이 저는 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이제 당이 제가 지금 당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현실 정치를 또 고민을 안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또 있어가지고 저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선거에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저는 성과를 내겠다. 정치인의 근데 그게 이번일지. 멘트네요. 그거는 뭐 아직은. 네. 신인규 변호사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네. 네.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으로 가라. 대통령님이 인증했잖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뭐 이번에 지방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참 양가 감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하고 막 정말 이렇게 좀 사랑하는 지도자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변에서? 국민들이. 진짜 댓글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응원, 그걸 이제 연임으로 저는 표현을 한다고 보는데 그 연임의 의미가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런 정치인을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찾고 맞아요. 찾고 있다. 그러니까 갈망한다라는 것도 되는 오.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원호 구청장님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저도 그런 정치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먹어가면서 성장하는 정치인, 검증되면서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지는 정치인들이 전 더 많이 나와서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고르는 재미, 뭐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더 좋은 사람을 더 좋은 막, 사람을 뽑아서 더 올리는 그런 재미, 그러니까 이런 게 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종인 평론가님이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어제 그 자리엔 또 이제 공교롭게도 김민석 총리가 지금 안 나간다고는 했지만 그 종묘 문제를 가지고도 오세훈 씨하고 맞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한참 차출설이 나오고 요즘 뜸하긴 합니다만은 두 분 다 앉아 있었거든요. 그 두 분은 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뭐 직접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실 테니까 네. 간접적으로 들은 거는 김민석 총리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때 답을 한 거 단호하게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지금 열린 상황이 됐다. 여러모로. 그래요? 그러니까 삼지창이에요 일종의 서울시장, 당 대표 아니면 총리 계속하는 거. 근데 삼지창이다. 이 김민석 총리를 잘 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김민석 총리가 야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야인 생활의 시발점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한테 진 다음에 정치적 고난이 시작된 거야. 근데 트라우마가 일찍 크게 출마하는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천신만고 끝에 다시 이제 국회로 입성도 했고 총리도 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되는데 또 만약에 만에 하나 질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너무 많이 큰 타격을 입고 막 그렇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고심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적 환경과 당의 어떤 뭐 시대적 요구와 뭐 당의 어떤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판단했는데 완전히 다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아. 총리가 옛날에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가 굉장히 나이가 젊으셨을 30대, 때일 거예요. 30대. 그때가. 와 30대. 네, 그때 당시에. 아니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니까 전략 경제협력 특사 이런 걸로 대통령이 보냈는데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이 공인 인증하고 자꾸 중요한 자리에 보내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써먹고 내보낼 것인가. 나는 솔직히 대통령 비서실장 중에 이렇게 특사 많이 하는 분 처음 봤어. 그러니까 또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힘 실어주게요, 진짜로. 강훈식.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으려고 이렇게 키워주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서울시장이다, 뭐 어디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용산에서 들은 나오죠, 게 네.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가면은 이재명은 누구랑 일하냐.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면. 그러니까 뭐 우상호 뭐 강원도 간다고 하지 네. 뭐 누구도 간다고 하지 그러면 도대체 누구랑 일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 강훈식 실장도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다. 아니 그리고 네.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일 잘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또 이재명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지금 이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차출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그때 가서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은 삼선 의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재명 정부와 더 운명을 같이 하는 게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스럽지만 비서실장 잘 수행하고
잘하면 더 큰 자리 맡겨야죠. 그럼요. 그럼 나중에 네. 뭐 정말 젊으시니까 저는 또 총리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 정부를 운영하는 적재적소의 자리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저는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얻고 또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이 아마 민주당 전체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